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엄상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방금 허준희 교수랑 많은 얘기를 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또 흥미있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제까지 보면서 근처에서 보면서 들었던 봤던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에 더,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긴장이 되네요. 예. 일단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냐면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이 허준희 교수의 업적이나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었는가, 연구 업적 같은 걸 어떻게 알게 됐었나, 뭐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허준희 교수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뭐 첫 번째 업적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뭐 양념거리로 올레필즈상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선일보 그 신문을 제가 우연히 입수를 해서 본 건데요. 어, 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기사 제목 좀 보시고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중퇴 수포자도 뭐 이 정도 하는데 나는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사실 당일날 나 수포자 아닌데 자꾸 기자님들이 수포자라고 기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사실 수학자 입장에서 우리 수학자가 우리나라 신문 일면 탑을 다 장식하는 날이 과연 올까? 그래서 요날 신문은 잘 보관해 놨습니다. 제가 집에 조선일보랑 뭐 몇 개 이제 저희 집 아파트에는 재활용 수거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문을 막 버려놔서 그 날짜 찾아가지고 잘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금 뒷조사를 했습니다. 허준희 교수가 어떻게 살아왔나 뒷조사를 했는데요. 어, 부모님이 사실 다 이제 유학 중에 만나셔가지고 이제 허준희 박사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살 때 한국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교육은 이제 한국에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2002년도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를 입학을 했고요. 서울대 학사를 이제 2007년에 졸업하고 2007년 가을에 입학을 해서 2009년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석사 논문을 쓰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일리노이 대학으로 박사과정을 입학을 했죠. 그래서 이 서울대 수리학부 석사 때 썼던 논문 주제가 이제 뭐 컴플렉스 하이퍼서피스 싱귤라리티 이런 것들에 관한 논문을 썼는 것 같고요. 이게 뭐 따로 저널에 출판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서울대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니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끔 보면 교수님의 흑역사를 알려고 석사 논문을 뒤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 과연 누구한테 에코날리지먼트 썼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찾아봤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알게 된 거는 2010년 6월쯤인데요. 어, 저희 과에 그 개수조합론 하시는 김동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서울대의 어느 모 교수님께서 그 김동수 교수님께 이메일을 주셔서 UIC에 유학 중인 학생이 첨부 논문도 주셨어요. 아래 같은 논문을 이제 썼다는데 여름에 한국 온 김에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서울대에는 사실 전문 하시는 분이 잘 없고 2008년부터 카이스트에서는 이선수학 세미나를 아주 정기적으로 제가 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좀 주셨어요. 서울대에서도 물론 발표를 했었고 아마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포항공대도 방문해서 발표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한테 이메일을 포워딩 해주시면서 뭐뭐뭐 교수님께서 허준이라는 학생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초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 제 정보망을 가동해서 아까 사실 허준희 교수님이 이름을 실명을 언급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제 영향을 받고 또 그래프 이론 전공하고 유학 간 분들 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김재원 교수님도 그 중에 한 명인데 물어봤더니 뭐 흥미로운 문제를 푼 것 같은데 아직 지도 교수도 없다더라. 그래서 이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도 교수도 없는 대학원생이 뭘 했을까? 이거 혹시 뭐 가계 3등분을 했다거나 뭐 오차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풀었다거나 뭐 이런 혹시 또 그런 류의 사기성 뭐 아닐까? 이런 좀 걱정도 되고요. 왜냐면 논문을 여럿이서 썼으면 좀 더 경험 많은 분하고 같이 썼으면 좀 더 신뢰할 것 같은데 아직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세미나 불러서 이렇게 이상한 사람 부르는 건 아닐까? 약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만 조금 걱정만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연락도 오고 해서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세미나 공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어 저는 이때까지 이름이 허준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개 이메일에서 허준이라는 학생 그리고 저 영어 이름도 준허 논문에 그렇게 나오니까 뭐 당연히 허준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세미나 공지를 하고 나니까 본인한테서 이메일 답장이 왔어요. 한국 이름은 허준이 아니다. 허준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그 알파벳 E를 미들 네임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준이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도 잘 모르고 세미나 공지를 먼저 했죠. 그리고 사실 6월 25일에 세미나 공지하고 6월 25일로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사실 제 개인적인 사정상 뭐 둘째 태어나는 날짜하고 막 겹치고 해가지고 날짜는 바뀌어가지고요. 7월 9일에 세미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시면 그때 카이스트 수리학정보센터에서 직접 다 촬영을 하신 영상을 보관해 놓은 게 있어서 그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이제 대학원 1년 차가 어떤 발표를 했는지 궁금하시면 그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허준희 교수가 와서 발표한 결과가 지금 이제 필즈상 받는 업적까지 이어지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참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날 세미나를 들었더니 이제 결과는 그래프 이론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뭘 증명했습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오 그런 걸 증명했어라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증명했습니다 하는 부분으로 가서는 자 이제부터는 무슨 소리인가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또 대수기하를 전혀 공부 안 한 사람이라서 뭔 소린가 했습니다. 이게 맞나? 감을 잡기 힘든 그런 면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때 그 첫 썼던 그 논문이 그 리드의 추측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로타의 추측의 특수 경우를 또 같이 해결하는 논문이었는데요. 이제 리드는 이제 캐나다 워털루 대학에 있던 교수였고요. 그다음에 로타는 훨씬 더 잘 알려진 MIT 그 조합론 하시는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추측을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허준희 교수는 뭐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박사 1년 차고 지도 교수도 없었는데 다음번에 제가 그 다음 해에 그, 네, 그 다음 해가 아니고죠. 아까 2010년이었으니까 몇 년 후에 워크샵을 갔더니 이미 그 여러 군데 워크샵에 초청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 호닥 같은 대학원생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메이트로이드 그래프하고 메이트로이드 워크샵을 네덜란드에서 했었는데 어, 보통 워크샵이나 컨퍼런스 가면 제일 첫 번째 강연을 제일 센 사람을 탁 넣거든요. 지각하지 말라고. 그런데 딱 갔더니 이제 허준희 교수가 그 당시 이제 박사과정인데 제일 첫 번째 발표자로 딱 선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슬라이드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백업으로 다 받아놔가지고. 그리고 그때 물어보니까 자기가 미시간 대학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떻게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유아유시 있다가 또 옮겼냐 하니까 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듣진 않았지만 뭐 학생 스카우트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좋은 조건이 뭔데 했더니 물론 뭐 돈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일찍 졸업하지 않는다. 너무 빨리 졸업시키면 좀 곤란하잖아요. 좀 더 그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우리 학교로 오면 잘 대접해 줄게 하면서 오면은 지금 이미 업적이 충분하지만 졸업을 적당한 시기에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좀 연구자로서 좀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고요. 또 미시간 대학에 대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룹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카이스트에서 와서 발표했던 그 논문이 2012년에 그 미국 수학회 저널에 출판이 됐고요. 이제 단독 논문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논문이 첫 번째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Miller number of projective hypersurface and the chromatic polynomial of graphs 이 제목으로 나왔고요. 사실 이제 지도 교수도 없고 아무 그런 물론 리딩 코스는 한번 했었지만 요런 경우로 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수학 여러분들이 아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절대 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한 코스인데요. 아주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퀀텀 매거진 아까 허준희 교수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퀀텀 매거진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2010년 아마 2010년도 가을일 텐데 그 여기 요 기사에 언급된 요 제가 카피한 부분은 아니지만 2010년도 가을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미시간 대학에서 허준희 교수를 초청해서 발표 좀 하라고 했는데 이미 그 거기 있는 포닥들한테 엄청 센 결과를 가진 학생이 오니까 꼭 가서 들어라. 나중에 네가 뭐 다른 사람한테 너 자녀들한테 나는 저 사람 톡을 옛날에 들었어라고 자랑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퀀텀 매거진에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 교수 입장에서도 사실 그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그냥 동료처럼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인터뷰가 나와 있었고요. 심지어 대학원생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2012년에 저희가 어,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유시 버클리 대학 스턴플스 교수가 연락을 한국에 있는 대수기야 하시는 분들한테 이메일을 쭉 쓰셨어요. 저는 CC로 하시고 그러면서 내용이 뭐냐면 미시간 대학에 엄청나게 잘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번에 여름에 한국 가니까 꼭 세미나 초청을 해라. 그런 연락을 제가 한 번도 이런 연락은 지금도 이제 받은 적은 없거든요. 보통 저희가 한국에서 유학 나간 학생이 여름에 방학 때 온다고 하면 이 공짜로 세미나 한 대 들을 수 있는 기회네 하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자주 불러서 세미나도 듣고 하는데 어 부르기도 전에 먼저 일단 거기 있는 아주 잘하시는 교수님이 야, 이 친구 한국 간다니까 꼭 불러가지고 여름에 꼭 대수기학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좀 초청을 해라. 심플리 팬타스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이 왔었어요. 요 옆에 있는 사진은 올해 6월 달에 스턴펠스 교수님 생일 학회 때 허준희 교수가 필드 메달 받기 직전에 갔었을 때 찍은 사진이래요. 스턴펠스 교수님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남들 같지 않은 아주 그냥 아주 행운이 겹친 박사과정을 끝내고요. 그 후에 경로를 보면 어, 2014년에 미시간에서 박사를 받고요. 플레이 수학 연구소라고 해서 밀레니엄 프로블럼들 풀면은 돈 주겠다라고 선언한 그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플레이 연구 펠로우로 선정이 돼서 원하는 곳 아무 곳에서나 파견을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겸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펠로우가 됩니다. 요 펠로우가 되면 돈도 뭐 걱정할 것도 없고 사실 그 강의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요. 고용계약은 그 재단이랑 맺는데 또그 오피스는 너 마음대로 원하는 데서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14년 필즈상 수상자 중에도 3명, 2018년 수상자 중에도 2명 이런 식으로 클레이 연구 펠로우 선정됐던 사람 중에 필즈상 수상자가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필즈상 수상자 중에 클레이 연구 펠로우로 선정됐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기록을 보면 어, 2000 박사 졸업한 후에 프린스턴에서 몇 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IAS에서 프린스턴에 이제 3년짜리 포지션인데 고등연구소와 대학교 같이 있을 수 있는 포지션을 3년을 하고 그 후에는 대학교 포지션은 이제 떠나지고 IAS의 방문 교수 포지션으로 있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나중에 이제 펀홀트 방문 교수라는 자리로 있다가 바로 2020년에 스탠포드 대 정교수로 옮겼고요. 2001년 후에 프린스턴 대학교 정교수로 옮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계속 많이 왔습니다. 2015년부터는 고등과학원, 서울에 있는 고등과학원 스칼라로 계속 있었고요. 2021년부터 고등과학원 교수로 타이틀이 바뀌었고 올 봄에 이제 많은 루머가 있었잖아요. 허준희 교수가 필즈상을 받니 많이 이런 루머가 있을 때 고등과학원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니까 언제 허준희 교수님 스카 교수가 돼 있나? 그런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는 참 수학부 석학 교수는 2분이 계신데 다른 한 분도 필즈상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석학 교수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아마 좀 아셔가지고 그 전에 미리 업그레이드 하신 것 같아요. 고등과학원에서.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논문 쓰신 거를 보면 현재 이제 메사이넷이라고 수학 논문 검색 사이트에 보면 23편이 있는데요. 어,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최근 요새 뭐 이렇게는 보통은 잘 안 하지만 좋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어떤 학교는 연구 실적을 최근 4년간 논문 몇 편 냈나 이런 거 따지자 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이거 과연 붙을까? 뭐 이런 약간 걱정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논문이 없는 이렇게 최근 패턴을 보시면 홀수회는 논문을 안 쓴다. 짝수회 논문이 좀 나온다. 이상하네요. 그죠? 예, 2018년, 2020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운이 좀 짝수의 논문이 출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논문 훨씬 더 많이 쓰는 다른 과에서는 사실 요 정도 숫자라면 이게 이상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사실 1년에 한 편 쓰면 원래는 농사 다 지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여기 저널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실 한 편으로 다 커버하지만은 지나간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숫자는. 그래서 리드 추측이 뭔가 아까 그 처음에 카이스트 와서 발표했을 때 했던 그 추측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고등학생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서 11, 그 다음 줄에는 제일 왼쪽은 1을 쓰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숫자는 위에 거 2개의 합을 쓰죠. 11, 121, 1331, 14641, 15, 10, 15, 1 이런 식으로 이런 삼각형을 잘 보면 이 삼각형에서 나오는 한 줄에 나오는 숫자가 그 당식 x 더하기 1을 몇 승을 전개했을 때 나오는 개수들이에요. 그죠? x 플러스 1에 3승을 하면 나오는 숫자들이 1331이잖아요. 4승하면 14641. 근데 이걸 또 다른 조합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개수들이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4명, 4라는 숫자를 잘 보면 4명에서 3명을 뽑는 가지수다. 왜냐? x 더하기 1의 4승이니까 x를 4번 뽑았고 1을 한 번 뽑아야 된다. 그래서 4번 뽑는 찬스 중에 x를 3번 뽑는 게 몇 가지냐? 그래서 4C3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론, 특히 이산수학, 조합론이나 이산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합론에서는 이런 연속적인 뉴턴이나 뭐 미분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수학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고 셀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센다거나 그래프 같은 데서 지하철 노선도 같은 데서 길을 찾는다거나 뭐 색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조합론 분야의 그 난제들의 공통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추측 중에 하나가 위에 적혀 있는데요. 카차타 하키스트 추측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 n 개의 점이 쫙 있다고 쳐요. 근데 각 점에서 나가는 화살표가 n 나누기 3 3개 이상이다. 각 점에 들어오는 화살표도 n 나누기 3개 이상이다. 그리고 두 점 사이에는 화살표가 뭐 많아야 한 개밖에 없다. 한 방향으로만. 그죠? A에서 B로 가는 화살표가 있다면 B에서 A로 가는 화살표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항상 A, B, C, A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추측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어떻게 잘하면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아직 미해결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까지 증명을 해놨냐면 3분의 1 곱하기 n이 아니라 0.3334 정도 3분의 1이 0.333333 쭉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0.34 정도만 돼도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까지밖에 증명 안 되지? 이거 당연히 이렇게 딱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난제로 많이 남아 있고요. 인간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문제만 보면 누구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이제 허준희 교수님이 대수기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대수기하 문제를 보면 누구나 뭔 말인지 모릅니다. 용어가 뭔 말, 일단 용어를 알려면 박사 말년차쯤 돼야, 이제, 아까 그 허준희 교수님이 스택스 프로젝트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용어 정리도 하고 이렇게 어, 홈페이지도 만들고 하시는데, 이제 조합론 분야는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데피니션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학부생들도 논문을 쓰기도 하고요. 그런 어, 수업도 잘 따라오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예요. 이제 문제 이해하는 건 쉬운데 어떻게 풀지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조합론 문제인데 위상수학을 쓰기도 하고요. 선형대 수학을 쓰기도 하고 뭐 조합론 아이디어를 그대로 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법을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합론 문제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경시대 문제를 보러 갔는데 뭐 아무 방법이 없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공부하는 거 좀 차이점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왠지 못 풀면 0점, 못 풀면 7점, 뭐 10점 이런 거잖아요. 대학교 때는 문제를 못 풀면 연구에서는 문제를 못 풀면 문제를 바꾸면 되거든요. 비슷한 문제를 계속 풉니다. 그러다 보면 방법이 개발이 되고 그거 가지고 원래 하려던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론 분야는 이렇게 조합론 문제에 어떤 방법이 쓰일지를 문제만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다시 파스칼 삼각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 파스칼 삼각형의 성질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파스칼 삼각형의 한 줄을 보면요. 이 줄에 있는 숫자들이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그죠? 1, 4, 6 올라가다가 다시 4, 1로 가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한 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만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지 않아요. 그죠? 한 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떨어져요. 주식시장은 아니고 계속 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만 한다. 이 성질을 우리가 유니모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x 더하기 1의 3승, x 더하기 1의 4승 요 개수를 보면 이게 감소하기 시작하면 감소한다. 요거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대칭이기도 하고 참 간단한 부등식이니까요.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허준희 교수가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그래프에서 나오는 채색 다항식이라는 문제인데요. 채색 다항식은 이 꼭지점 그래프의 꼭지점을 색칠을 하는 방법의 가지수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 그림을 보면 어, 꼭지점을 색칠할 때 이웃한 꼭지점을 X개의 색으로 칠한다고 할 때 이웃한 꼭지점이 서로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려면 가짓수가 몇 가지가 되느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첫 번째 그림 꼭지점 두 개짜리 그림 보면요. 첫 번째 꼭지점에 X개 중에 하나의 색을 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X개를 뽑고 두 번째 꼭지점에는 첫 번째 꼭지점하고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그래프의 채색 다항식입니다. 저기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꼭지점 세 개가 서로 이웃하고 있죠? 그럼 첫 번째 거에 X개, 두 번째 거에 X 빼기 하나, 세 번째 거에 X 빼기 두 개 이렇게 가짓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곱하면 전체 가짓수가 됩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보면 가운데 있는 점에다가 X개를 칠하고 나면 나머지 두 점에 X 마이너스 하나씩의 가짓수가 있어요. 그래서 X 곱하기 X 마이너스 하나의 제곱. 그래서 이런 그림을 확대해서 가운데 한 점이 있고 점이 네 개가 붙어 있다 하면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4승 이런 다항식을 얻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름을 다항식이라고 했지만 정의에는 다항식이라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지만 이걸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다항식인지는 그건 다음 장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요 가지수 x개로 칠할 때 서로 이웃한 곳은 다른 색이 되도록 칠하는 방법의 수를 채색 다항식이라고 하는데요. 리드의 추측은 뭐냐면 채색 다항식의 개수의 절대값 부분만 보면은 이게 한 올라가다 한번 감소하기 시작하면 계속 감소한다. 유니모달이다. 이게 추측이었어요. 68년도 추측이었고요. 이제 허준희 교수가 그 박사 1년차 때 해결했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다항식이냐? 왜 이게 다항식이지? x가 막 달라지면 뭐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그 그림을 보면 이 두 점, 제가 색칠한 두 점 사이에 선이 있잖아요. 저곳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세보자 그러면 먼저 저 선을 지운 다음에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먼저 세요. 그 다음에 그 두 꼭지점이 같은 색으로 칠해진 가지수를 빼면은 전체 가지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프 G에 대한 채색 다항식을 G에서 저 선을 지운 다음에 개수를 구하는 것에서 그 두 점을 합쳐서 하나의 점으로 보고 색칠 개수를 구한 거를 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학적 기납법 잘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은 오른쪽 이제 선의 개수가 작은 그래프에서는 다 다항식이라고 하자. 그러면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 과정에 의해서 그래프 G에서도 다항식이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이론 하는 사람들이 채색 다항식을 왜 연구하게 됐느냐 보면요. 사색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시작된 건데요. 사색 문제가 수학에 이제 많은 그 유명한 난제 중에 우연히도 그 역사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뭐 가계 3등분 아니면 뭐 우의 부피의 2배 작도하라 뭐 이런 것들은 오래됐고 누구나 알지만 그 기원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사색 문제는 1852년에 뭐 프레드리 구드리에라는 사람이 뭐 문제를 처음 창안을 했는데 자기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동생이 또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그 교수님이 다른 수학자한테 편지를 쓰고 그 다른 수학자가 나는 관심 없어라고 답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895년 10월이구나. 1852년 10월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사색 문제를 풀지를 못했죠. 이제 켈리가 관심 가지면서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어, 틀린 증명이 뭐 1878년에 나왔다가 1880 91년인가에 뭐 그건 틀렸어.
하는 것까지 되고 이제 미해결로 또 계속 남아 있다가요. 이제 버커프라는 수학자가 혹시나 대수적인 기법을 쓰면 쉬워지지 않겠냐 해서 평면 그래프, 평면에 교차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면 네 개의 색을 칠하는 가지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뭐 다항식을 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 채색 다항식을 도입을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 그 UIUC의 두 사람 아펠과 하켄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증명할 때 이런 다항식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수학 제키나법 다른 방식으로 써서 했고요. 97년에 또 더 좋은 증명이 나오고 2005년에 사실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포멀 프루프까지 나와서 이거는 다 사색 증리는 증명은 됐다. 누구나 인정하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이제 리드 추측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그 지도 교수도 없던 어, 박사과정 학생이 왜 이걸 어떻게 갑자기 풀게 됐을까?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저도 사실은 뭐 다 듣거나 아니면은 인터뷰를 보거나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요. 일단 우연한 기회가 있었던 거죠. 서울대에서 마침 여러 펀딩이 있어서 히로나카 교수를 석자 교수로 초빙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히로나카 교수 이게 이제 조선일보 2008년 기사인데요. 이제 필즈상 받고 하버드대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아마 일본에 계셨던 것 같은데요. 이 신문 기사에 막 보수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이 와서 이제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2017년도에 지금은 삼성종합기술원에 있는 그 수학 박사분인데 나주환 박사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라서 봤는데요. 이제 히로나카 교수님 수업을 허준희 박사가 들을 때 본인이 그 과목 조교를 했었는데 이제 히로나카 교수님 수업이 뭐 요즘 대수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는 아니었다. 좀 옛날 주제였다. 특히 싱귤라리티에 대한 그 옛날 좀 낡은 주제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션이라고 좀 하는 좀 약간 다들 좀 대학원생분들 괴로워하시는데 벌써 예, 그런 대수기학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한 2주 정도 만에 독파를 하고 나머지는 갑자기 막 특이점 해소 문제를 막 다뤘으니까 학생들 전부 당황했다고 합니다. 4년차 과목인데 왜 이러죠?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진도를 계속 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나주환 박사 보기에는 사실 그 서울대 수리학부에서 한번 이렇게 뛰어난 수학자가 될 거라고 본인이 보기엔 전혀 상상을 못했다. 그렇게 어,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학부 마치고 유학 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특목고 출신, 올림피아드 출신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뭐 허준일 박사도 물론 유학 준비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수강생 중에 아마 가장 나이도 많고 아마 아까 허준일 박사님 얘기도 하셨지만은 유학을 여러 번 지원하다가 잘 안 돼서 석사도 올라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겹친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본인이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사실 이미 다 우리가 필즈상 받는 건 저희는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 그리고 올해 이제 국제 수학자 연맹 인터뷰 공식 인터뷰 올라온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massunion.org 올라가 보시면 이제 수학자가 필즈상 수상자를 직접 인터뷰한 영문 인터뷰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도 상당히 좋은데요. 어떻게 이걸 풀게 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히로나카 교수로부터 배운 것 중에 이 특이점으로 뭐 밀러스 특이점으로부터 만든 연립방정식 해를 해가지고 밀러스를 구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웠었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뭐 사형 초곡면에서는 밀러스는 로그 오목이다, 로그 컨케이브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알 수 있었대요. 누구의 방법을 좀 고쳤더니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학 가서 아까 그 리딩 코र्스 했던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용 초곡면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꼭지점마다 변수 하나씩 주고 두 꼭지점이 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뭐 x1 빼기 x2 요런 그 방식 그냥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 개수만큼 방식 xi 빼기 xj 요걸 쫙 곱해주는 그런 방식 곱해가지고 만드는 사용 초곡면을 알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석사 때 막 생각하던 것 중에 사용 초곡면이 있으면 밀러스가 로고 목이란 게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프에서 만드는 사용 초곡면의 밀러스는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알고 보니 이게 채색당식 계속 똑같더라. 운이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그래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 표현은 뭐냐면 문제를 알기 전에 답을 알고 있었다. 왜냐면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관심 있다 하는 거는 몰랐고 근데 본인은 이런 곡면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프에서 그 곡면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그 숫자가 도대체 뭐지라고 찾아보니까 이게더라. 이렇게 돼서 해결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논문 증명을 보면 수열이 있는데 거기 수열이 AI 제곱 A0, A1이 쭉쭉쭉 가는 수열에서 중간 거 제곱이 양쪽에 있는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가 보통 로그 오목이라고 하거든요. 오목 함수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로그 오목 부등식을 만족시키면 유니모달 성질이 성립돼요. 그래서 아까 방금 제가 얘기 들은 것처럼 그래프에서 어떤 공면을 만들고 거기서 밀러스가 로그 오목이라는 거는 이미 대수기하에서 봐가지고 대수기하 공부하다가 알고 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게 채색방식의 개수 절대값이 로그 오목이라는 걸 알려주더라. 그래서 리드의 추측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증명이 되게 됐고요. 아까 로타의 추측도 동시에 일부에 해결했다 했는데 로타 추측은 이제 메이트로이드라는 것에 대해서 하거든요. 메이트로이드는 뭐냐? 행렬이 어떻게 서로 컬럼들이 선형 독립이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구조를 모아놓은 수학적인 대상인데요. 그래프에서도 이제 메이트로이드 만들 수 있고 뭐 행렬에서도 만들 수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프 문제보다 좀 더 일반화된 문제가 돼요. 근데 이 행렬이 특히나 이제 실수체 같은 그 표수가 캐릭터리스틱이 0인 그런 체 위에서 되는 그런 행렬인 경우에 거기서도 똑같은 식으로 사용 초곡면을 만들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절차로 해서 똑같이 했더니 또 이것도 또 알고 보니까 채색 방식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로타 추측이 이제 일반적인 행렬을 가는 메이트로이드에 대한 추측인데 특히 그 중에 표수가 0인 체에서 표현되는 행렬 필체 위에 있는 행렬에서 표현되는 메트로이드에서는 할 수 있더라. 그렇게 아,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수기하적인 도구를 엄청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 허준희 박사가 세미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표수가 0이 아니거나 뭐 채로 표현이 안 되면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로타 추측은 틀린 거 아닐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세미나에서 했습니다. 비디오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또 해결했어요. 0이 아니더라도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 지난번에 썼던 밀러스 방법 대신에 교차수라고 해서 다른 걸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방법을 또 바꿔가지고 에리카츠 박사라고 지금은 다른 곳의 교수로 있는데 현재 그 당시에는 포닥이었어요. 그분이 허준희 박사가 아카베 논문 올린 걸 보고 연락을 해서 서로 공동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다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넓은 로타의 추측을 해결을 했고요. 또 카이스트 와서 발표를 했죠. 2011년에 여름 때마다 그 지금 결혼한 아내분이 그 당시엔 서울대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줄기차게 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카이스트 와서 톡하고 가라 이렇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4년 후 2015년에는 이제 카림 아디프라지토라고 지금 아마 이스라엘에 계실 거예요. 저자가 한 명 더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심지어 행렬로 표현도 안 되는 그냥 일반적인 메이트로이드 진짜 조합적인 성질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도 로타 추측을 해결했고요. 이게 2018년 애널스 오브 매스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대수기하적인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해서 두 논문을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기하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렬로 표현돼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뭐 대수적인 구조를 만들고 뭐 뭔가를 하는데 이제 행렬로 표현도 안 되는 그런 메이트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만들던 뭐 공면을 만들어서 거기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느냐? 아예 대수기하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비슷한 것을 아예 조합적인 대상 위에서 만들고 있어요. 메이트로이드 위에서 똑같은 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트로이드에서 뭐 초링이 어쩌고저쩌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트로이드 위에서 대수기하에서는 그 기하가 있어야지 할 수 있던 것들 또 다 되더라. 그런 평행한 그런 이론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 같은 논문에서 이제 웰시와 메이슨의 추측, 도미닉 웰시라고 해서 이제 옥스포드 교수가 있는데요. 이런 추측도 얘기했는데 이 추측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어, 선 선을 K개를 뽑아가지고 동그라미 한 번도 안 생기게 K개 뽑는 가진수가 몇 개냐 이걸 AK라고 하면 이 추측은 뭐냐 요 수열도 로고 오목이다. 이제 좀 더 그래프 이론 용어로 얘기하면 선 K개짜리 포리스트 서브 그래프 개수가 몇 개냐 그 수열이 항상 로고 오목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같은 논문에서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허준희 교수님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이게 응용이 되긴 합니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예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어디에 응용되는지. 근데 허준희 교수님 결과를 좀 보고 어디다 글을 써야 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어, 전산학 쪽에서 이론 전산학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까 그 NLS의 실행 결과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증명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수열 있잖아요. 그 수열이 로그 오목이다. 이런 성질을 쓰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게 어떤 알고리즘이 효율적으로 동작한다는 게 증명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스탠퍼드 대전산과 교수하고 워싱턴 대뭐 노스캐롤라이나 대 수학과 이런 세 분이 2018년에 이제 복스라고 해서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분야 학회 중에 아주 좋은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또 출판은 나중에 듀크에 출판된 그런 결과인데요. 이런 데에 이제 허준희 교수 결과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잠깐 남은 시간 동안 필드상 약간만 얘기하면요. 이거는 36년에 시작돼서 필드가 뭐 무슨 잘못 생각하면은 수학의 여러 영역마다 상을 주나 필드 그건가 했더니 그건 게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40세 이하만 받을 수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나이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항상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분야 분들이 자꾸 물어보세요. 왜 40이냐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있다. 내가 경쟁자 절대 아니니까.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상금 이제 1,500만 원 정도 또 따로 있고 메달도 있습니다. 제가 허준이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왜 메달을 안 보여주냐? 우리 그 기자분들이 왜 메달 보여달라는 얘기를 안 할까? 집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 사실 한국에서 세계 수학자 대회를 했었고요. 여기 뭐 몇 분 많은 교수님들도 같이 수고를 하셨었고 저도 이제 같이 했었고요. 그 서울 코엑스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고 보통 필드상을 이제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시상을 하고 2주 동안 세계 수학자 열리는 데 가 있으면
필즈 메달 수상자분들은 거기에서 엄청 스타 대접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사인도 해주고 뭐 사진도 찍고 여기 이제 2014년도 필즈상 수상자분들인데 2주 동안 어, 스타 대접받고 이렇게 다니게 돼요. 현지에서. 근데 원래 개최 예정지가 러시아였거든요. 산테스부르크에서 개최하기로 됐었는데 여러분들 다 추측하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행사가 취소가 됐죠. 행사가 취소되고 핀란드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세계 수학자 대회를 온라인에서 이제 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한 100명 정도 전 세계 대표분들만 가지고 실제 그 대부분의 강연은 그냥 줌에서 온라인으로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들어보니까 필즈상을 여러분이 혹시 받으시면 팁을 드릴게요. 예, 받게 되시면 주최 측에서 항공편을 준답니다. 네, 혼자 가시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주고요. 가족과 가면 이제 이코노미를 2장을 준다고 예, 허준이 교수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있었대요. 네, 원래 어머님도 러시아어 전공이시고 하니까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 아, 취소되는 바람에 게다가 비행기표도 안 주는 바람에 핀란드가 자기 주체가 아니니까 비행기표도 안 주는 바람에 어, 러시아 출 핀란드 출장을 키아스에서 돈을 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뭐좀 잡담하고 약간 얘기 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실 수 있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